아니 혹시 그 과학자분들도 무서운 게 좀 있습니까? 과학자분들은 이제 원인이라든가 이제 결과 이런 걸 분석하니까 사실 이제 좀 겁이 없지 않아요? 보통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응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지.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약간 어떤 그런 그 재난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들. 천재지변 같은 것들. 화학 실험실은 항상 실험실 사고를 가장 무서워해요. 아, 화재나 폭발이 의도하지 않아도 발생하기도 그렇죠. 하고 혹시라도 뭐가 튀어가지고 혹시라도 피부에 닿으면 그냥 그러니까요. 녹아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조심해야겠네요. 예. 저는 AI가 저는 기대보다 약간 좀 두려워진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나는 오히려 AI가 발전하는 게 너무 재밌던데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셀프 주행하는 차를 처음으로 한번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네. 그 타는 순간 네. 만만하지 그냥 바로 시작한다고? FPS 누르는데 바로 시작한다고? 우와! 차선 변경 지가 다 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의 발전을 정말 오래오래 느끼고 싶어서 제 꿈은 MC 영생. MC 영생. 예, MC 은하계를 영생. 돌아다니면서 예, 정말 그 여행하고 예, 그리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MC 영생. MC 영생. 근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물리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회복권이죠. 바로 암. 암이죠, 암. 이게 정말 이 암이라는 질병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공포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암만 없으면 우리 정말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근데 사망 통계 원인 중에 1위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암이었습니다. 암이에요, 암. 1등이. 근데 원래 장기에 생긴 암 때문에 죽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90% 이상이 암의 전이로 인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자체 때문에 죽는 건 아니고 이게 암이 어딘가로 퍼져버리면 그게 이제 사망의 원인이다. 전이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의 전이에 대해서 알려줄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걷는 것도 되게 모델처럼 걸으시고. 예. 네, 저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암 중계 연구를 하고 있는 박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현우 교수님. 예. 암 중계 연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중계라는 게 그 중계 상인 같은 중계죠. 중계예요? 네, 암 중계. 가운데 껴있다는 뜻입니다. 브로커. 네, 그럼 어떻게 하다가 암을 암을 어떻게 브로커 하시게 되셨나요? 근데 암을 어떻게 중계하죠? 그래서 중계 연구라고 하면 네. 기초 학자가 있고 네. 실제 임상이나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연구를 암 중계 연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학과 치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네. 저희가 알만한 연구가 좀 뭐 있을까요? 예. 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약들은 사실 중계 연구로 생겨난 약들이에요. 표적 치료제도 그렇고 면역 강암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약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전에는 기초학자가 네. 신약 개발이나 치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만성백혈병 CML의 첫 번째 표적 치료제인 글리백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그것은 그 원인 유전자의 기능을 발견해서 실제 신약 개발까지 가는데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요? 하지만 이제 기술도 발달하고 장비도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빠르게는 3년, 5년 안에 확 빨라졌네요. 네, 저희가 한 발견이 실제 환자의 이로움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초 과학자들도 이제 처음에 질문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환자에게 좀 더 이로운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 산을 오르는 걸로 비유하자면 기초과학이 이제 뭐 밑에 있고 저기 그 치료법 위에 있다면 연결해주는 케이블카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오케이, 맞습니다. 빠르게 맞습니다. 올라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네. 거죠. 좋습니다. 중계 연구가 뭔지 이제 잘 알겠는데,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수염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예. 산에서 공부하신 건 아니죠? 진짜 뭔가 이 포스가 남다르세요. 예.
다른 분야의 전공자라는 오해는 많이 받습니다. 네. 네, 음악이나 예술이나 뭐 철학 쪽으로. 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최초의 연구들을 국제사회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 이 수염을 기르기 전과 후가 매우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를 또 기억해 주는 것도 있고. 달라요. 네. 잘 어울리세요. 각인도 되시고 제가 예전에 그 데뷔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했었죠. 기억에 남기 위해서 뽀글머리 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기억에 딱 확실히 남는 그런 인상을 갖고 계신데 근데 수염까지 길러가면서 알리고 싶었던 연구는 무엇입니까? 왜 암이라는 것이 움직여 다니고 국소 질환이 전신 질환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왜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서 암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일 쉬운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가 뭐죠? 전이. 암전이는 네. 암세포가 이사를 가는 현상이에요. 예.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이사를 갈 때가 있는 이사. 것처럼 암도 원래 발생했던 장기를 네. 우리는 원발암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원발암에서 다른 장기로 혈관을 타고 이사하는 과정을 저희가 전이라고 합니다. 정착을 하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 그러니까 네. 약간 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행처럼 전이 이건 아니잖아. 암 전이 네. 여행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사죠. 네, 저니랑 비슷한 발음이네요. 래퍼예요. 예, 정착을 하려고. 근데 암이 이사를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암은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암은 예. 자기가 원래 생겨났던 그 원발암에서 뜯겨져 나와야 돼요. 나와서. 네, 그래서 혈관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혈관 밖으로 또 나와서 예. 새로운 장기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또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암전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긴 여정이고요. 저희가 그 실제 이사를 할 때도 멀리 이사 갈 때가 있고 가깝게 이사 갈 때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멀리 이사 가는 것을 암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격전이라고 원격전이? 부르고요. 네, 원격, 멀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간다. 대부분 장기 주위에 림프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국소전이. 국소전이. 네, 그래서 국소전이가 보통 암의 병기로 따지면 조금 더 앞쪽의 단계고요. 네. 이제 원격전이까지 그럼 가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전신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멀리에 전이가 되면은 그건 이제 생존율이 더 힘들고. 네. 원격 전이가 좀 후기에 일어나는 거면은 보통 사람들은 국소 전이를 거쳐서 순서대로 가나요? 그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소전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냥 전신 질환으로 퍼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암들은 일단 다 전이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얘네들은 다 그냥 전이를 해요? 암이라고 해서 다 전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암 중에서도 전이를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는 암종이 있을 수도 있고 암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자의 영양 상태나 또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전이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암세포가 다 이사하는 건 아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전이를 네.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죠. 매우 극소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극소수의 원발암 세포들이 실제로 이동하고 침윤하고 혈관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암세포는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어딘가에서 정착을 해버리면 큰일인데 멀리 정착하면 진짜 이제 더 큰 일이다. 네. 우리가 암이 이사를 하고 전이를 하지 않으면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네네.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 치료 같은 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암이라고 할 때는 보통 제자리에 있는 암, 까불까불 돌아다니지 않는 암. 딱 그 자리에만 박혀 있는 애들. 네. 예. 진득한 애들. 네. 그래서 그런 암들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살기 어려워지고 하면 이제 점점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암 진화를 얘기하셨는데 암 진화.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으면 진화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진화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는데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 내에서도 사실은 세포들끼리 서로 다른 돌연변이도 가지고 있고 네. 사용한 유전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재료로 해서
암도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개념이 암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종양 이질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종양 이질성. 재밌게도 옛날에는 나의 위암과 당신의 위암이 같은 위암이니까 같은 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나의 위암과 당신의 위암은 성격이 달라.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요. 나의 위암도 네. 다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 심지어 내 위에 생긴 암세포들끼리도 네, 다 다르다. 다르다고. 다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암세포 단 한 개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세포로 분열하면서 암세포도 다양성을 만들어 왔고 이제 그 다양한 암세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착한 세포, 상대적으로 악성화된 나쁜 세포들이 있죠. 암이라는 게 내 몸 안에서 세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다를 거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암 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조차도 다 다른 애들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냈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발전입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암이란 말도 쓰고 종양이라는 말도 쓰고 교수님께서 지금 둘 다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차이가 어떻게 네. 되나요? 암은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해요. 악성 종양을 안 네. 해요. 그러면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혹 같은 거 아니에요? 혹 같은 거 뭐라든지 뭐. 맞습니다. 예. 혹 같은 거, 그러니까 암이 되기 전 단계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고맙게도 끝까지 혹으로만 남아 있을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전이가 되는 건 아무래도 종양 이질성이 좀 많아야 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종양 이질성이 만약에 이게 약간 튀는 애들이 많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어딘가로 막 튀고 싶어하는 애들이 막 다른 애들이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이가 좀 빨라지거나 네.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암 세포들이 전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획득해야 됩니다. 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우선 세포 간의 결합을 끊고 이동을 해야겠죠. 혈관을 찾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조직을 침윤해야 됩니다. 또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네. 혈관 안에서도 생존해야 되고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또 잠복기를 거쳐서 또 재발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종양 이질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능력을 획득한 암세포가 있을 확률이 높죠. 암마다 성격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전이할 수 있는 이 암세포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전이 능력이 있는 암세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악성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세포는 한 개의 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분열하면서. 점점 다양성, 이질성을 획득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착한 암으로 시작해서 대부분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진화를 통하고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이제 전이라는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을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죠. 초기에 발견하면 어쨌건 빨리 제거를 하면 되는데 얘가 점점 증식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이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이제 막 생겨나 버리면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전이라는 게 이제 암이 자라면서 조금씩 생기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암이 진화하는 게 우리 몸에 있던 착한 세포가 점점 좀 흑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흑화의 끝이 전인데 흑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은 막 빨리 증식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영양소고 산소인데 그게 제일 풍부한 데가 또 혈관이잖아요. 혈관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된 어떤 진화적인 압력, 환경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점점 그렇게 흑화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쉽게 전이할 수 있는 쪽으로 점점 진화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종양 미세 환경, 실제 암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면 종양 미세 환경에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섬유 아세포도 있고 면역 세포도 있고 지방 세포도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 상태, 산소의 농도, 그리고 산성도, pH까지도 이 종양 미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미세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암 세포들이 많아져서 과밀해질수록 그럴수록 이 능력을 획득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암세포는 왕성하게 막 분열하고 막 지금 전이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도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적인 차원에서도 이 미세 환경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암세포들이 우리가 먹는 영양소들을 동일하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도 뭐 먹고 살겠죠? 그렇죠. 예. 제일 유명한 것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먹고. 실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제일 처음 암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포도당의 유사체를 피에다가 주입을 하면 놀랍게도 암세포가 번쩍입니다. 우리 몸속에 10조 개의 정상세포가 있음에도 암세포랑 유사하게 포도당을 좋아하는 세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환자들이 체중이 빠지고 건강을 잃는 가장 큰 세포가 뺏어 원인이 먹으니까요. 암세포들이 모든 영양분들을 뺏어가기 때문인데 와. 그래서 포도당뿐만 아니라 네. 지방산, 뭐 아미노산 이것까지도 암세포들은 아주 골고루 잘 먹습니다. 그 생명체랑 똑같은 거네요. 먹이가 필요하면 먹이를 찾아버리고 맞습니다. 포도당 뺏어 먹어버리고. 맞습니다. 암세포는 어떤 환경을 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뭐 곰팡이 같은 경우는 습한 데 좋아하듯이. 암세포들은 예. 나쁜 환경도 좋아합니다. 나쁜 환경. 나쁜 환경. 네. 그러니까 정상 세포들은 환경이 나빠지면 네.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암 세포들은 주위의 환경을 자기가 나쁘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꾸기도 합니까? 그럼요. 그래서 암 세포들이 내뿜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도 있고 예. 활성산소들도 있고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악성화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정상 세포들은 못 살게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 있던 정상 세포들 면역 세포나 섬유 아세포들도 자기 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바꿔버려. 네. 에이, 힘들지? 우리 편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힘들죠? 회유. 어. 네, 맞습니다. 면역 세포가 잡아먹어야 될 게 암 세포인데 네. 나중에는 암 세포의 전이까지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정도로 암 세포가 주위의 정상 세포들 다 회유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고. 영화에 보면은 네. 뭐 경찰들이 부패상들 이렇게 도와주고 거래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암세포라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죠. 진짜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 나쁜 게 아니라 예. 주위의 환경까지도 물들이고. 바꿔버리는. 그래서 작은 사회를 보는 것 같네. 그러니까요. 암세포가 발생이 되면서 세상이 굼기 시작하고.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각종 부정부패가 생기고 막 이런 거 드라마 스토리처럼. 근데 암세포가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암세포도 결국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아무리 포도당이 없어져서 내가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으로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열악해지면 자기도 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열악해진 환경에 적응하고 이겨낸 그렇게 해서 돌연변이를 획득했을 수도 있고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 혹은 신호 전달 체계를 받아들여서 이 암세포들은 점점 전이 능력을 획득하게 돼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전이로 같이 이동을 못한 암세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 그럼 수멸인가요? 전이를 못하는 암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분열과 증식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요? 그리고 종양의 미세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말기로 가면 갈수록 암의 주변부는 점점 죽은 세포들로 가득 차게 돼요. 실제로 암의 중앙 부위는 그래서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그 죽어가야 되는 환경에서도 또 살아남는 애들이 생기고 그런 죽은 세포들이 내뿜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또 주변 가장자리에 있는 암들을 더 악성화시키고 그래서 다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암들은 떠나고 남은 암들은 거기서 또 더럽히고 그 자리를 또 지키고 지키고 일단은 그럼 여기 전이 되면 모든 곳이 다 치료할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전신 질환으로 이제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암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암세포도 생명이다. 나는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 야, 있지 이거 않습니까? 너무 유명했는데요. 암세포도 생명이다. 진짜로. 암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생명이라는 게 이제 네. 대사하고 그다음에 번식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뭐 복제도 하고 암세포가 그 모든 거를 한다면은 생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생명이 맞죠. 인간에게 맞아요. 좀 안 좋은 거고 사실 모든 동물은 천적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의 집단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를 들어 저희가 저희 뱃속에서 회충이 자란다고 네. 이 회충의 생명이 내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암세포 정도 되면 너무 많이 진화를 해가지고 유전적으로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생명이 생명인데 내 생명은 아니고 다른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화한 암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거는 타살에 가깝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아니라 이제 얘가 이미 다른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 기생충. 약간 그렇게 되는 허락하지 않은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거죠. 그러니까요. 내 목숨을 앗아가는. 네. 그 대사에서는 네. 이제 이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 그것도 철학적으로는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실제 최근에는 적응치료요법이라고 해서 적응치료요법이요? 암이라는 것을 꼭 없애야 되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암을 관리하고 공존하는 야, 그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없애버리고 싶은데요. 일단 암을 관리하고 공존하자가 그러려면은 나도 엄청 많이 참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혹부리 영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래동화에 보면 혹부리 혹부리 영감이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큰 혹을 달고 있잖아요. 이건 양성종양인가요? 양성종양이건 악성종양이건 어쨌든 전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살아 계신 걸 거예요. 근데 없애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웃집의 혹부리 영감님은 너무나도 없애고 싶었어. 그래서 도깨비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혹을 없앴죠. 네. 그랬더니 또 생기고 옆에도 또 생겼죠. 예, 그래서 이 원바람이라는 것 그걸 여기다 비교하시니까 기가 막히네요. 저는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이 암 연구의 미래를 어찌나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 진짜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얘네들이 나쁜 환경을 어떻게든지 바꾸려다가 아유 여기는 이제 그냥 안 되겠다 똥밭이다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이사 갈 사람들은 가라 전이를 가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러면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떠날 때 그냥 곱게는 안 떠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암세포가 소수의 암들만 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암세포도 이제 변신을 해야 됩니다. 변신을 한다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소성. 네, 가소성. 세포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형질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 되는 성질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은 정상세포에 비해서 가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약간 변장을 하고 그냥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변장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정상세포인 척 네. 해서 면역세포들의 공격도 그러니까요, 네. 안 받고 네. 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치 혈액세포인 척 혈관에서 둥둥 떠다녀서 오, 무서운 거예요, 이동하고 암세포들은 다 가소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 가소성을 갖고 있어요. 암세포들마다 다른 가소성, 다른 능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들마다요. 네, 그리고 실제 전이를 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혈관으로 이사를 가죠, 일단. 혈관도 매우 안 좋은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고요. 네. 매우 빠른 혈류 속도 때문에 또 많은 암세포들이 터져서 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전이 능력이 있는 암세포들은 이제 그 혈류 또는 면역세포와 같은 열악한 혈액의 환경에서도 결국은 살아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이를 할 정도면 걔는 진짜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엄청난 능력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이가 되면 진짜 위험하다고 한 게 모든 관문을 다 뚫어버리고 그냥 간 거니까 걔는 진짜 위험한 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경험이 많은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준 항암제까지도 극복을 해낸 세포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베테랑 암세포예요, 진짜 베테랑 암세포. 갑자기 영화 그 그렘린 예전에 그 생각나요. 맞아요, 제일 처음에 그 귀엽과의 모우가이 그 너무 귀여운 애에서 물에 닿아서 그래. 나온 애들은 완전히 악마같이. 그리고 걔네들이 마을 초토화시키고 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진짜 우리 몸이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상태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름 돋는데 업그레이드된 애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업그레이드된 애들이 살아남았고 그중에서 그러면 이제 얼마나 전이를 성공할까요? 아주 극소수의 원바람 세포들만
전이에 끝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소수요. 네. 우리가 힘들어서 도망친 곳이 천국일 리가 없는 것처럼 와. 혈관을 빠져나가서 정착을 한 암세포는 거의 한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만 분의 1이요? 아마 그것보다도 더 낮을 수도 낮을 것 있고요. 같은데요. 네, 아직은 측정하기 어렵죠. 얘네들도 이사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 100만 분의 1을 뚫고 생겨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무작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걸 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연구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예측하고 아마 치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야죠. 근데 혈관에 탄 애들 있죠. 먼저 이사 간 애들 다 죽어나가요. 네. 그 중에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돌연변이처럼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암세포들이 서로 통신 같은 거, 와이파이 같은 걸 주고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죽더라 해서 기록을 남겨가지고 최종 그 생캐가 하나 나와가지고 걔가 뚫고 들어가서 이제 전이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막 지들끼리 아. 협력하는 거 아니에요? 혈관 안에서? 이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하네요. 그 가장 재밌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암세포가 전이되기 전부터 예. 이미 자기가 전이할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 이미 땅 보고 오는 거예요. 누울 자리 보고. 임장인데 임장. 이미 와요 임장으로. 네. 그래서 아마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돼야겠지만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미리 떠난 여러 암세포들 성공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전이가 될 곳들을 바꿔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암세포들이 결국은 혼자 들어가냐 네. 아니면 또 다 같이 들어가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모든 능력을 나 혼자서 갖는다는 건 사실 정말 진화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 능력들을 가진 암세포들이 뭉친다면 이 과정을 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윤할 때도 성격은 다르지만 함께 감으로써 시너지가 나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혈관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암 세포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암 유발인자라든지. 걔네들끼리 혈관 내에서 또 서로 상호작용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혈액에서도 면역 세포들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있는 암세포들이 나를 둘러싸준다면 내가 그 능력이 없어도 잡아먹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암세포들이 함께 연합이요? 혈관에서 전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면역 세포에 비하면 순환 암세포의 개수는 매우 적습니다. 방금 뭐라고? 이거 순환암. 순한 암세포라고 하니까 암세포가 되게 순한 것처럼. 네, 절대 순하지 않고요. 순환 암세포는 원바람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들 이동하고 침윤할 때까지는 여전히 원바람처럼 붙어서 자라는 세포들입니다. 예. 어떠한 연유에선지 이 원바람 세포가 혈액 세포를 닮아서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게 된다 해서 순환 암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혈액을 타고 도는 그 무서운 애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뭉쳐서 다니는 약간 진짜 깡패들. 어. 예,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혈액 안에 이런 그 암세포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실제로 암전이의 씨앗이 되는 것들이 순환 암세포고요. 그래서 네. 혈액 순환 할 때 우리의 순환계 안에 이제 뜯겨져 나왔다. 마치 이제는 혈액 세포처럼 변신을 했다. 가소성을 바탕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순환 암세포. 근데 뭉쳐 다니는 애들이 많나요? 아니면 따로 다니는 애들이 많나요? 예전에는 따로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2인 삼각경기를 해도 예. 2인 삼각경기 하면 두 발자국 가서 넘어지죠. 예,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암이 보통 생기는 상피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 간에 이렇게 꽉 붙잡고 있으면 마치 2인 삼각 하듯이 멀리 못 갑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치 단일 세포로 혼자서 이동 침윤해서 순환 암세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세포 간의 결합을 유지하고서도 이 과정을 함께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순환 암세포도 대부분은 단일 세포일 수도 있지만 이 뭉쳐서 다니는 순환 암세포들이 가장 전이 능력이 뛰어난 암전이의 씨앗이라고
보고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기착한이 지금 혈관이면 우리가 순한 암세포들인 거잖아요. 아니 암세포는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순한 지식세포들, 순한 뭐 과학세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뭉쳐서 같이 막 얘기하고 정보 나누고 하면은 오히려 힘이 더 세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예. 여러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뭉쳐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는 면역 세포들까지 또 끌어들이고 혈소판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생명체라면 생명체고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암세포는 원래 분열을 잘하잖아요. 무리의 그 구성 방식에 대해서 알려져 있나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또 재미있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쥐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초록색 암세포 그리고 다른 쪽에는 빨간색 암세포를 찔러 넣고 혈중에 돌아다니는 순환 암세포 덩어리가 초록색과 빨간색이 합쳐져 있으면 그렇겠네요. 혈액에서 만난 거고 네네네.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20개 빨간색은 무조건 빨간색끼리만 20개 뭉쳐 있으면 미리 나올 때부터 그렇죠. 뭉쳐 예.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과는 결과는 한 색깔의 순환 색깔들끼리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색깔들이. 떨어져 나올 때부터 친구와 손잡고 혈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혈관에서 만나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면역 세포들이 99.999%이고 순환 암세포는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뭐 진짜 무슨 인연처럼 만나기는 쉽지를 않고 다 같이 손잡고 단체 관람 하듯이 이제 자기 크루들끼리만 논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낮은 확률로 정착한다고 할 때 정착하는 곳이 완전히 랜덤은 무작위는 아니잖아요. 네,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전이되는 곳은 놀랍게도 아무데나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뇌, 폐, 그리고 뼈 뼈. 이렇게 세 군데. 췌장암이나 대장암은 또 간으로 갑니다. 왜 간으로 그렇게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 이론은 가장 먼저 만나는 모세혈관에 가서 네. 그 덩어리가 박힌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 암전이의 씨앗들이 선호하는 토양이 있다, 흙이 있다. 암전이 씨앗들이 선호하는 네. 땅들이 있다. 네. 마치 우리가 네. 씨앗을 여기다가 뿌린다고 해서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네. 각 지방마다, 각 나라마다 자라는 고유의 식물이 있는 것처럼 그 식물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토양, 즉 순환 암세포가 선호하는 장기는 미리 정해져 있다. 얘네들이 이미 그럼 암세포들이 좋아하는 그 땅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씨앗이 암세포고 토양이 뭐 환경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갖다가 seed and soil, 그래서 씨앗과 토양 이론이라고 잘 정립이 돼 있고요. 네. 스티븐 파젯이라는 과학자가 예전에 주장을 했었죠. 실제로 암세포들이 자기가 전이되기 전부터 네. 나는 어디에 가고 싶어 하는 암세포인지가 미리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DNA 그래도 걔네들 DNA 그럴 정보로 수밖에 이제 없겠네요. 그걸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럼 전이될 장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을 때부터 예. 아마도 여기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론과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물리적인 관문으로 또 막힌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네. 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디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네. 다시 거기서 이제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대장이나 췌장, 암세포들은 놀랍게도 제일 먼저 간으로 갑니다. 근데 그 혈류의 방향을 보시면 여기서 나온 혈류들은 심장으로 가기 전에 일단 간을 거쳐요. 간을 거쳐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관문에 갇혀서 이제 첫 번째 전이가 되는 장기이기도 하고 또 간은 재밌게도 엄청난 포도당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는 또 장기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유방암이 폐로 옮겨가서 이게 유방암 세포가 폐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럼 얘를 타겟할 때는 폐암 항암제를 써야 되나요? 유방암 항암제를 써야 되나요? 기존에 썼던 항암제에 아마 이미 내성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능력치 획득. 그러니까. 네, 그리고 폐암에 쓰는 약물들은 폐암을 일으키는 세포가 갖고 있는 특수한 돌연변이들 그 목록들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유방암 세포들이 갖고 있는 돌연변이 또는 어떤 유전자의 발현의 이상이 어렵겠다. 폐에 갔다고 해서 폐암의 세포가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치료가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원바람 치료가 일단
안 먹혔기 때문에 전이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이로 죽는 사람이 실제로 전이가 되면 이제는 국소 질환이 전신 질환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이 암세포들은 이제 기존의 약들로 치료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암은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암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인. 오늘 그 암의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참 얘기를 나누면서 야 이게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암을 정복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살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로만 일단 전이에 성공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포는? 암이 처음 생길 때도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생기게 돼요. 그 예. 이유는 주변 환경을 내가 다시 살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혈관을 막 빠져나온 암세포들은 네. 한동안은 분열하지 못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잠복기에서. 이 잠복기에 머물러 있는 암세포들은 분열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지만 약물에도 내성을 갖고 있고요. 면역 세포도 회피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복기에 빠져 있는 암들을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완치 판정이요. 그렇죠. 우리가 완치 판정이라 하면 5년 동안 그렇죠. 이제 재발이 없. 재발이 없으면 완치 판정이지만 네. 6년, 7년 혹은 10년, 20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들은 5년 동안은 잠복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잠복기에 있었다가 이제 네. 갑자기 얘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네.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네. 거죠. 잠복기가 대략 제일 길면 어느 정도 글쎄요. 예상 네.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뭐 10년, 20년, 그러니까 네. 수십 년 이후에도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잠복기에 있는 애들이 약간 뭐 어떤 됐다 하면서 딱 깨는 뭐 그런 타이밍이 좀 있을까요? 뭐 그 어떤 연구가- 상황이 맞았을 네. 때요? 예. 아직 그 연구가 지금 가장 아직 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군요. 네, 어떤 사람들은 염증 수치, 염증의 어떤 기전 이런 것들이 잠복해 있는 암세포를 깨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주변의 미세 환경을 이제 내가 서서히 바꿔 나가서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을 때, 토양을 만들었을 때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연구 결과들도 있고요. 네, 쉽지가 않네요. 잠복기라고 그냥 쉬는 거는 아니네요. 네. 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보는 거네요. 엄청난 대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 언제 순환 암세포들이 생성되는지 또는 언제부터 잠복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예측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또 더 고도화된 기술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암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겠는 해요. 아니 이게 야 이거 진짜 너무 무섭고 너무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들어요. 굉장히 좀 암울하게 느껴지신다고 그럼요.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만큼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모르고 당해왔던 어떤 암의 진화 패턴, 원리, 기작 같은 걸 알면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또 거기에 개입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중개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현우 교수님께서 사실 그 분야에서 아주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떤 연구들을 하시는지 좀 희망을 이제 좀 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이렇게 원발암 세포들은 이제 어딘가 붙어서 자라고 있죠. 네. 예, 위암 세포들은 위에 붙어 자라고 있고 대장암 세포들은 대장벽에 붙어서 자라고 있죠. 그렇게 자라던 세포들이 이제는 이동하고 침윤하고 결국은 순환 암세포, 즉 순환암세포 예. 혈액 세포처럼 네. 혈액에서 음. 이제 둥둥 떠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이러한 붙어서 자라는 소위 부착세포들이 부착세포. 떠서 자라는 부유세포로 변신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부유세포로요? 네, 이러한 떠다니는 세포의, 세포로? 네, 이러한 세포의 부착성을 리프로그래밍하는 어떠한 인자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질문을 갖고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결국은 저희가 AST라고 이름을 붙인 부착부유 전환 국제 학설을 저희가 발견하신 거예요?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한 게 암세포들이 암덩이에도 붙었다가 다시 혈액에 떴다가 그렇죠. 홍길동처럼
지들 편한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트랜스포머 그 변신 로봇 그러니까요.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면 평소에는 음. 자동차였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변신할 때 뭔가 변신 스위치 같은 게 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딱딱한 그 부착형 고형 암세포였다가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는 부유 암세포로 변신하는데 그 스위치 유전자를 찾으셨어요. 이렇게 발견을 예. 하시면은 보통 진짜 그 세포들한테 이런 인자들을 심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험도 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유전자를 과발현시킨다고 해요. 네. 과하게 발현시켜 본다. 네네네. 그래서 이 혈액 인자들을 고형암 세포나 붙어서 자라는 부착 세포에다가 과하게 발현을 시켜보면 네. 둥둥 뜹니다. 그리고 다시 꺼트리면 다시 붙습니다. 다시 키면 또 떠요. 이거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이죠. 그래서 인위적인 그 세포 부착성 리프로그래밍 기술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실험은 있는 유전자를 없애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있지도 않은 발현도 한 적이 없는 유전자를 저희가 미리 억제를 시켜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 놀랍게도 순한 암세포를 현저하게 못 만들고요. 꺼뜨려 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네, 암의 전이를 막습니다. 와, 아예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암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는 와. 현재 동물 실험까지요? 증명을 야, 하고 잠깐만, 동물 실험까지면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신약 온 개발에 건데? 가까워지는 네. 이제 와,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전이 걱정 때문에 이제 힘드신 분들 그렇죠. 그거 전이가 되지 않게 딱 스위치를 꺼버리는 약을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야, 재밌게도 어느 정도 약물들을 저희가 스크리닝 했었을 때는 네. 그렇게 AST 인자들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아니라 항전이제죠.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항전이제. 네. 오, 너무 멋있는데요? 필요해요. 항전이제도. 오늘 우리가 이제 전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전이제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분명히 맞고 이것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 연구의 비전입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더는 암 걱정을 안 해도 될 날이 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원바람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궁극의 목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최초의 암세포의 탄생부터 막을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원바람이 없어지는 날보다 전이암을 저희가 없애고 예방하는 날이 먼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전이 쪽을 먼저요? 네. 오, 이것도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네. 지금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엄청,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분야는 이제 액체 생검 분야입니다. 액체 생검이요? 네, 지금까지는 암이 있으면 이 암의 이질성이라든가 네. 종양 미세 환경의 뭐 면역 세포의 특성들을 알기 위해서 조직 생검을 합니다. 조직 생검. 조직 조직을 떼가지고 이제 하는 그렇죠. 걸 조직 검사. 예, 예. 그래서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침습을 하죠. 그렇죠. 직접 떼오는 거죠. 네. 아프다 그러던데. 그렇죠. 액체 생검은 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네, 간단할 뿐만 아니라 실제 암전이의 씨앗은 원바람의 그 큰 덩어리가 아니라 결국은 순환 암세포로 맞아요. 나온 능력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액체 생검에서 나오는 암세포는 조직 생검에서 나온 암세포보다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환자가 전이가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순환 암세포가 많으면 아마 분명히 어딘가 잠복해 있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다. 하지만 순환 암세포가 적으면 아직은 전이가 안 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액체 생검이요. 그러면. 네. 근데 순환 암세포가 혈액에 진짜 조금밖에 없는 걸로 그쵸. 아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순환 종양 DNA라고 하는 암세포들이 혈액으로 내뿜은 DNA 조각들은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도 지금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위해서 그래요? 진단 마커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네, 몇 가지 그 유전자들은 네. 실제로 보험 적용을 어느 정도 받고 오. 지금 진단의 목적으로 암 전이를 진단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건강검진 때 혈액 뺀 걸로도 그런 분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보험 적용이 언제 어디까지 되냐, 누구를 상대로.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되는 것들이 지금 국제 회의를 나가 보면 이제 그 보험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전이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그쵸. 보험 혜택을 좀 줘서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같아요, 저는. 맞아요. 예. 그래서 수술 이후에 그렇죠. 또는 방사선 치료 이후에 예. 주기적으로 순환 종양 DNA 혹은 순환 종양 세포, 순환 암세포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암 전이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수염을요 더 기르셔도 돼요. 네, 아주 그냥 네. 이게 참 신뢰 같아요. 수염 길이가 교수님에 대한 신뢰. 네. 근데 지금 정말 수많은 암 환자분들과 그분들의 가족분들이 또 이 방송을 아마 맞습니다. 지켜보고 참 많은 희망을 좀 꿈꾸고 계실 거예요. 지금 또 책임이 막중하실 텐데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힘이 되는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암이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게 언제 어디서 재발하고 전이할까에 대한 그럼요. 공포인 것 같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것을 딱히 해결할 묘안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저희가 알아가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무작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예.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또 많은 불안에 떠실 네. 그런 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가 두렵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좀 느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더 기쁜 소식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도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예. 한국이 지금 매우 선도적인 한국이 그러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거의 세계 탑 클래스. 바로 지구에다가 미니 태양을 만드는 거죠. 아, 한국에서 인공 태양을 만드는 분을 모셨다. 저희가 48초 동안 유지를 했고요. 그게 지금 세계 기록입니다. 전문 용어로 국뽕이라고 그러죠? 예, 좀 차올라야죠. 1억도 정도까지만 올려도 1억도까지만 올라가면은 1억도인데 그 1억도만 올리면 1억도 높이에 1억도까지만 1억도 정도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1억도가 어느 정도? 뭐 1억도가 뭐 동네 온도계 이름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1억도까지 올렸습니까? 뭘로요? 아까 말씀하신 여기 석탄을 퍼넣는 방법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근데 이거는 국가 기밀이에요. 에너지를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넣어주는 방법이 이제 그게 융합입니까? 그건 진정한 융합은 아니죠. 강압 아니야 강압. 잠깐 1억도 할 수는 있는데 1억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이 세계 최초다. 라는 그런 얘기잖아요.